한방 토크 건강 상담소. 안녕하세요. 한방 토크 건강 상담소의 하선아입니다.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 경주나 자전거 경기 등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의 기록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부모나 부부, 동료와 같은 다양한 페이스메이커를 만날 수 있죠. 그들이 있기에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결코 혼자 힘으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우리도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함께 발맞추고 격려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이 될 겁니다. 자, 한방토크 건강상담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성시 향남한의원의 배주동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자,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02-823-2000번, 02-823-2000번 상담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897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메일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건강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많이 있으시죠? 예, 궁금하신 점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Q&A 시간을 통해서 시원하게 여러분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주동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원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간 질환과 알코올성 지방간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었는데,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강의로 주제를,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좋았던 사람이 엉뚱하고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분노 조절하는 부위가 바로 이 대뇌 변형계라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서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도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제 쌓아두다 보니까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보통 사람들도 화가 나면 화를 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분노 조절 장애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과 이 병의 어떤 구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누구나 이제 화가 나면은 외부로 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병이 적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이 화가 나더라도 억제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죠. 하지만 그것이 자주 반복이 되고 감정 조절력이 정상치보다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본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떤 벌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전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져 있는 거죠. 네네. 이 아래 내용은 이제 제가 한 11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한계산 3개 정도 사이일 때는 분노 조절이 가능한 단계.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보다는 일회성이라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 4개에서 한 8가지 사이에 있는 경우는 분노 조절이 조금 부족한 상태,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죠. 병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개 이상일 때는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 이 경우는 이제, 이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야 되는 어떤 병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11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두 번째, 성격이 급해서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세 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을 일으킨다. 싸운다는 얘기죠. 네네. 네 번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섯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일곱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을 망치기도 한다. 여덟 번째,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아홉 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열 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의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마지막 11번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쩔쩔맨다. 네. 11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11가지 중에 이제 한 3개 정도, 1개에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렇죠. 예, 보통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한 4개에서 8개 정도에 해당하면은 조금 그 분노 조절 능력이 조금 부족한 단계다. 이렇게 예. 봐야 될까요? 그렇죠. 과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몇 개에 해당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저는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때 제가 몇 개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쭉 한번 저도 살펴봤더니 예. 저는 4개나 해당이 되는데요. 분노 조절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조금 부족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제일 많이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이제 알코올 중독입니다. 네. 술 드시고 나서 아니면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분노 조절 장애 치료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분노는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나오는 정상적인 감정인데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기능이 이제 이상이 생기면서 그렇죠. 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술을 마시면 감정 조절이 이제 안 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도 분노 조절하는 그 뇌 부위와 그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요? 예,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아, 모든 감정이 뇌내 변형계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평상시에 분노를 많이 저장하고 있으면은 이 극한 상황에서 분노가 나오게 되고 이 슬픔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또 이제 슬픔이 나와 울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분노를 많이 저장하고 있다가 과포화 상태가 되어서 터진 것인데 문제는 이 분노를 조절하는 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그 분노 조절 중에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 예. 그 간혹 원장님 술집에 가면요 술을 마시고 싸우는 사람 예.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또 가족들과 심하게 또 다투는 사람, 싸우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술을 마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난폭해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도파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내 변연계에서 도파민이 이제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흥분하고 또 이제 난폭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담글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신랑이 우울증이 심한 상태이고요. 이틀에 한 번꼴로 술을 마십니다. 자제를 하려고 해도 3, 4일을 넘기기가 어렵네요. 이 폭언과 난폭성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아이들과 저는 불안에 떨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이 우울증과 함께 치료가 가능한가요? 살도 엄청 많이 빠졌고요. 술을 많이 마셨을 때 보면 눈에 살기가 보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신랑의 난폭적인 행동을 규칙적으로 보게 될 때 가족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나 공포감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네, 굉장히 심하죠. 예, 우울증이 있는 상태다. 이게 아마 지금 더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무섭다라고 느끼는. 그렇죠. 네. 그 대부분의 이제 알코올 중독 되신 분들이 술을 마셨을 때 분노감을 표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우울함이나 슬픔, 외로움, 즐거움, 분노감 등의 이 감정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뇌내 변형계인데요. 이 뇌내 변형계의 감정이 나오는 뇌 부위는 보통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과 수를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그런 뇌 부위하고는 많이 다른 부위입니다. 그래서 뇌내 변형계라는 부위에서 이 사람과 이 동물들도 이게 감정이 있잖아요. 네.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중독이 된 정도이면 이 되뇌 변형계가 일정 부분 지금 현재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상이 되게 되면은 우울증이 또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또 멀쩡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이 불안하고 감정 변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결코 이제 알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주면서 집에 와서는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네. 되게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되게 좋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집에서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 알코올 중독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조절이 됩니다. 단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가능하고요.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이 감정이 나오는 것이 통제 불능이 되면서 무의식적인 감정이 그대로 이제 아니면 술을 마시고 나오는 감정이 그대로 이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평상시에 이제 화가 많이 이렇게 저축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화가 나는 감정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픔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울게 되고 그런 거죠. 화가 나는 것이 이제 많이 심해지게 되면은 또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술이 깨고 나면은 이것이 전혀 기억이 이렇게 잘 안 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결혼 한 12년 동안 내내 이 알코올 중독이었던 이제 환자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시부모께서 아들의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술주정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동안 이제 아들이 술을 좀 자주 마시고 그런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걸 목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시부모님 걱정할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너무 술주정이 심하고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모시고 오신 거예요. 네. 보시라. 그래서 이제 보셨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녁에. 부모님께 욕하고 막 이렇게 저녁 내내 이제 잠을 못 자게 하고 이제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 시부모께서 이제 며느리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동안 아들이 이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몰랐다면서 굉장히 많이 우셨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밖에서는 아주 신사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깍듯하고 잘 받아주고 또 이제 술도 잘 사주고 그러니까 부탁도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겠어요. 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이제 가족들 힘들게 하고 네. 돈이 없다고 이제 과소비하지 말라. 밖에서 술값을 많이 계산하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이제 너무 소비하지 마라 이렇게 윽박지르고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밖에서는 호인인데 집 안에서는 악인이네요. 그렇죠. 네. 무섭기도 하고 가족들이 참 안 듣고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원래는 되게 착실하고 마음이 선하고 이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술을 마시면서 뇌의 어떤 되뇌 변형계가 마비가 되면서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원래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중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 된 당사자도 사실은 참 어쩌면 피해자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이런 환자분들의 어떤 폭력성을 좀 치료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일 텐데 예. 술을 마시지 않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진단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원장님? 맞습니다. 사회자님 말씀이 맞아요. 근본적으로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아야지만 뇌가 건강한 상태가 되고 또 기능이 마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끊어야지 맞는 거겠죠. 술을 마시는 것은 독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마시면 천천히 이렇게 뇌가 죽고 결국에는 몸도 이렇게 손상이 돼서 스스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술을 환자가 마시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근본 치료는 아니지만 폭력성이나 화가 나거나 조급한 마음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한약을 투여하게 되면은 굉장히 술을 마시고 나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던 것이 이제 한약을 투여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조절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가족들도 안심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구체적인 치료법이 어떤 것인지 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치료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2개월째 치료 중인 50대 초반 남성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이제 술을 매일 한 2~3병 정도 마시고요. 집에 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조금이라도 이제 비위에 거슬리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굉장히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책임감도 강하고 좋은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이런 증상은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제 감정 조절을 안 했을 때 굉장히 그 난폭해지고 거칠어지고 예민해져 있는 것을 한약에서는 광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계속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갈증이 있는 광증 환자였습니다. 이 광증을 다스리는 한약인 갈증을 없으면서 열을 내리는 이 석고라든지 현삼, 지모 이런 한약재를 넣어서 이렇게 달인 한약을 이렇게 한 달 정도 드시고 나서는 부인께서는 이제는 집에서는 좀 살만해졌다. 남편이 너무나 많이 부드러워졌다. 가끔씩 무섭기는 하지만은 예전처럼 소리 지르고 광적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처럼 갈증 있는 광증도 있고 또 갈증이 없는 광증도 있고 헛것이 보이는 또 광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광증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분노 조절 장애도 한약에서는 광증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광증을 치료하는 한약을 드시게 되면은 이게 뭐 이렇게 이 알코올 중독자처럼 이 뇌가 많이 손상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뇌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 생기는 증상이므로 치료하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트레스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스스로가 이런 내가 지금 뭔가 이상이 생기고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상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런 분들이 또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알코올 중독과 폭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상담 전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상담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 상담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의 전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본인